재물운이 달라붙는 사람 특징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게는 재물운이 언제쯤 콸콸 밀려 들어오나 나는 언제 돈 좀 만져보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재물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기도 어렵기에 바로 코앞에 있어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내게 찾아와 있는 재물운을 놓쳐버리거나 심지어는 제 발로 걷어차 버리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과 습관 버릇 나의 재물운을 망치고 멀어지게 하며 절대로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운이 따라붙고 돈복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런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다 보신다면 그 비결을 알아가실 수 있게 되실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간단한 습관 하나로 재물운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으니. 행운창고 유튜브를 통해 재물운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재물운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사람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속하진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물운이 계속 새어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이 특징을 꼭 고치시는 것부터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재물운이 절대 달라붙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돈복과 재물운을 내쫓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복과 재물운을 내쫓는 말버릇이라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말버릇을 지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돈이 웬수지 아이고, 그놈의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씨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재물운이 저 멀리 헐헐 도망가 버립니다. 돈은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죽일 놈 취급하는 사람에게 절대 달라붙지도 않으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왼수 취급하고 볼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들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것입니다. 돈복과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왼수 취급하고 나만 보면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에게 절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꼭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복과 재물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의 일을 습관적으로 내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반드시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습관처럼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물운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걸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은 상황과 운때가 맞아 당신에게 오게 된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밀어버리면 당신의 운때에 똑같이 미뤄지게 되고 꼬여버리게 됐 그러면 원래였으면 재물운이 들어왔어야 할 흐름이었다. 꼬이고 막혀버려서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루는 습관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재물운도 계속해서 정체되고 막히게 되고요. 재물운도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걸 들으시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내일부터 해야겠다며 또 습처럼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둘 중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들어올지는 안 봐도 훤한 일이겠지요. 꼭 오늘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남들 눈을 과하게 의식하고 허세와 치장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돈이 항상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절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남성은 허세, 여성은 치장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도 치장에 목숨 걸면서 온갖 명품과 화려한 장신구들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 차시계, 목걸이, 금반지 등으로 한껏 뽐내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물론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때로 보면 능력보다 한참 오버되게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을 꾸미고 외면을 가꾸는 것이 중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내면보다 외면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있죠. 겉모습과 외면은 항상 잘 가꿔주고 신경을 써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눈을 너무 과하게 의식을 하고 남들 눈에 내가 잘나 보여야만 하고 내가 남들보다 꼭 앞서 나가야만 하고 남들보다 못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러한 과도한 허례의식과 집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재물 운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릇을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분수와 그릇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치장과 재물을 두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재물운과 금전이 들어오질 않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잘나 보여야 하다 보면 쓰는 돈의 씀씀이도 내 능력과 그릇을 훨씬 넘어 너무 과도 커져서 바가지가 밖으로 줄줄 새게 됩니다. 재물운이 새어나가고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운이 달라붙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허세와 치장에 목매지 마시고 내 덕을 쌓고 그릇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재물운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술술 들어오고 착착 달라붙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부터 재물운이 달라붙는 돈이 좋아하는 사람 유형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추후 재물운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달라붙는 사람 첫 번째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린 내용이기도 하죠. 재물운은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서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에서 운이라는 한자가 바로 움직일 운이라는 한자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에게 따라붙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멈춰있지 않고 어딘가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멈춰있고 고여있고 머물러 있는 것은 운의 특성과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순환하고 활발하고 역동적인 곳에 무조건 가서 달라붙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운이 달라붙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1,000만 원 주고도 안 아까울 인생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닫고 살아도 인생이 반드시 바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고 넘겨버리지만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운은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운이 달라붙고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의 특성을 꼭 명심하십시오. 운이라는 녀석이 움직이고 역동적인 것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나도 거기에 리듬을 맞춰 움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이며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 또한 늘 같은 곳에 머무르이 고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 다 쓸모없어. 그거 해봤자야 어차피 똑같아. 그거나 야 그냥 대충 살아도 그만이야.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표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이런 사고방식을 습관처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대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자칫하다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꾸도록 하십시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계속 서서히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대운도 바뀝니다. 바로 그 순간이 대운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여태껏 가지고 계셨거나 정체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계셨을 경우 지금이라도 바로 댓글에 선포하시고 오늘부터 꼭 바뀌겠다 다짐을 꼭 하십시오.
글로 쓰면 좋은 이유는 내가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써서 어딘가에 올리는 것은 천지차이 효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내 다짐이나 소원을 선포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지금껏 살아온 나의 나쁜 패턴을 싹 버리고 바꾸고 이제부터 나는 재물운이 술술 들어오고 저절로 따라붙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다짐을 꼭 글로 써서 어딘가에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분명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행운창고 유튜브 또한 여러분들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도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차림과 겉모습입니다. 네, 아까 겉모습과 허세에 너무 집중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이번엔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겉모습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내 능력과 분수를 넘어서 과도한 허세와 치장이 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아닌 적절한 겉모습과 외면의 관리는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화려한 옷차림과 휘황찬란한 치장을 해야 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의 갖춰진 옷차림과 겉모습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옷차림이 다 늘어나고 해지고 구멍난 옷을 그냥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너저분하고 추리닝 차림새로 다니시는 분들 또한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물운의 관점에서 매우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재물로는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죠. 이것은 사람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다녀야 하지 후줄근하고 낡은 모습으로 다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원래 왔어야 할 재물복도 다 달아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나 좋은 기운이 일어날 일도 옷차림으로 인해 방해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건 웬만해서는 스스로 깨닫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고 다니는 옷차림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반드시 깔끔하고 단정하고 청결한 옷차림으로 꼭 하고 다니세요. 집에 있는 옷들도 너무 낡고 오래되고 해진 옷들은 어느 정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며 그냥 쟁여두고만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필요 없고 오래된 것들은 때때로 비워주고 버려주어야 나에게 새로운 더 큰 좋은 운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조차 없지요. 좋은 운을 받기를 원한다면 낡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고 새로운 좋은 운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옷에도 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낡고 오래되어 쓸모를 다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은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운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낡고 오래된 운을 계속 갖고 다니실 건가요? 깨끗하고 새로운 운을 갖고 다니실 건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물운이 잘 달라붙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림부터가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지요. 꼭 비싸고 좋은 옷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여도 2만 원, 3만 원짜리 티셔츠와 바지를 즐겨 입고 다니는 부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옷차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하고 관리가 잘 된 옷차을 하고 다니느냐 핵심입니다. 그럼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이 저절로 따라붙는 사람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물은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서 따라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람을 보통 더 좋아하듯이 재물운도 마찬가지로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람에게 더 잘 가게 됩니다. 인색하고 박한 사람에게는 재물운이 가서 달라붙지 않는 것이죠. 재물운을 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넓고 여유롭고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작고 얕으면 재물운이 들어와도 다 넘치고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색한 사람의 그릇이 보통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은 재물운이 담길 틈이 없게 됩니다. 재론을 원한다면 반드시 인색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내는 내 사소한 습관이나 표현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소한 표현을 하는 것도 매우 박하고 칭찬 한마디도 잘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표현, 고맙다는 표현, 덕분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아끼면 아낄수록 재물운도 말라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너그럽고 풍요롭게 표현을 하고 아끼지 않고 베풀다 보면 이와 동시에 재물운도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철석같이 아끼고 지키느라 주변 사람에게 절대로 돈 한 푼도 쓸 줄을 모르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야박하게 굴고 절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도 사주는 법이 없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결코 재물운이 안 생겨납니다. 인색하고 야박한 사람에게는 한 푼의 재물운도 달라붙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라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순환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지요. 아끼고 모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철석같이 아끼고 모으느라 돈 한 푼도 결코 쓰질 않고 묶어두고 감싸 매려고 하면 운이라는 성질은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씀씀이가 너무 인색하고 악착 같은 사람도 오히려 재물운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돈을 써주어야 그 돈이 씨앗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 더 큰 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가 기분 좋은 일 혹은 잘 풀린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거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내 일이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 돈을 좀 들여서 좋은 장비들을 갖추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재물운의 그릇의 크기를 늘리는 행위이며 더 큰 재물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공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보안 장비 관련 공장인데 이분서 최근에 거금을 들여서 공장의 전체 컨설팅을 한번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기에 처음에는 너무 큰 지출이 아닌가 하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효과가 좋았다고 추천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시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믿고 맡기신 것인데요. 공장의 재고 관리에서부터 분류하는 방법, 효율적인 동선, 직원들의 업무 분장과 효율적인 업무 지시, 처의 주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법 등등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으셨고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매출이 크게 상승하셨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이 넘는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시고 훨씬 남게 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운의 그릇이 커지고 운때가 맞아떨어져 더 큰 운으로 돌아오게 된 좋은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큰 운 그릇의 사례이지만 큰 운이든 작은 운이든 그 원리와 이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작은 운도 똑같이 적용하여 그릇을 키워나가면 그게 점차 큰 운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 작은 운부 키워나가고 더 큰 운으로 만들어 풍성한 재물운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드시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재물운이 절로 따라붙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운창고였습니다. 재물운이 달라붙는 사람 특징 여러분들 중에서 나에게는 재물운이 언제쯤 콸콸 밀려 들어오나 나는 언제 돈 좀 만져보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재물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기도 어렵기에 바로 코앞에 있어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내게 찾아와 있는 재물운을 놓쳐버리거나 심지어는 제 발로 걷어차 버리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과 습관 버릇 나의 재물운을 망치고 멀어지게 하며 절대로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운이 따라붙고 돈복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런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다 보신다면 그 비결을 알아가실 수 있게 되실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간단한 습관 하나로 재물운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으니 행운창고 유튜브를 통해 재물운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재물운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사람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속하진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물운이 계속 새어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이 특징을 꼭 고치시는 것부터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재물운이 절대 달라붙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돈복과 재물운을 내쫓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복과 재물운을 내쫓는 말버릇이라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말버릇을 지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돈이 웬수지, 아이고, 그놈의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씨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재물운이 저 멀리 헐헐 도망가 버립니다. 돈은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죽일 놈 취급하는 사람에게 절대 달라붙지도 않으며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웬수 취급하고 볼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들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것입니다. 돈복과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웬수 취급하고 나만 보면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에게 절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꼭 고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복과 재물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의 일을 습관적으로 내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반드시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습관처럼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물운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걸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은 상황과 운때가 맞아 당신에게 오게 된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밀어버리면 당신의 운때에 똑같이 미뤄지게 되고 꼬여버리게 됐 그러면 원래였으면 재물운이 들어왔어야 할 흐름이었다. 꼬이고 막혀버려서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루는 습관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재물운도 계속해서 정체되고 막히게 되고요. 재물운도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걸 들으시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내일부터 해야겠다며 또 습처럼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둘 중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들어올지는 안 봐도 훤한 일이겠지요. 꼭 오늘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남들 눈을 과하게 의식하고 허세와 치장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돈이 항상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절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남성은 허세, 여성은 치장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서도 치장에 목숨 걸면서 온갖 명품과 화려한 장신구들로 도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 차시계, 목걸이, 금반지 등으로 한껏 뽐내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물론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때로 보면 능력보다 한참 오버되게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을 꾸미고 외면을 가꾸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내면보다 외면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도 있죠. 겉모습과 외면은 항상 잘 가꿔주고 신경을 써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눈을 너무 과하게 의식을 하고 남들 눈에 내가 잘나 보여야만 하고 내가 남들보다 꼭 앞서 나가야만 하고 남들보다 못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러한 과도한 허례의식과 집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재물운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릇을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분수와 그릇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치장과 재물을 두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재물운과 금전이 들어오질 않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잘나 보여야 하다 보면 쓰는 돈의 씀씀이도 내 능력과 그릇을 훨씬 넘어 너무 과도 커져서 바가지가 밖으로 줄줄 새게 됩니다.
재물운이 새어나가고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운이 달라붙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허세와 치장에 목매지 마시고 내 덕을 쌓고 그릇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재물운이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술술 들어오고 착착 달라붙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부터 재물운이 달라붙는 돈이 좋아하는 사람 유형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추후 재물운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달라붙는 사람, 첫 번째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린 내용이기도 하죠. 재물운은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서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에서 운이라는 한자가 바로 움직일 운이라는 한자입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에게 따라붙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멈춰있지 않고 어딘가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멈춰있고 고여있고 머물러 있는 것은 운의 특성과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순환하고 활발하고 역동적인 곳에 무조건 가서 달라붙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운이 달라붙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1,000만 원 주고도 안 아까울 인생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깨닫고 살아도 인생이 반드시 바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고 넘겨버리지만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운은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운이 달라붙고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의 특성을 꼭 명심하십시오. 운이라는 녀석이 움직이고 역동적인 것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나도 거기에 리듬을 맞춰 움직이고 역동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이며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 또한 늘 같은 곳에 머무르이 고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 다 쓸모없어. 그거 해봤자야 어차피 똑같아. 그거나 야, 그냥 대충 살아도 그만이야.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표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이런 사고방식을 습관처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대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자칫하다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꾸도록 하십시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계속 서서히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대운도 바뀝니다. 바로 그 순간이 대운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여태껏 가지고 계셨거나 정체된 사고방식을 지니고 계셨을 경우 지금이라도 바로 댓글에 선포하시고 오늘부터 꼭 바뀌겠다 다짐을 꼭 하십시오. 글로 쓰면 좋은 이유는 내가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글로 써서 어딘가에 올리는 것은 천지차이 효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내 다짐이나 소원을 선포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지금껏 살아온 나의 나쁜 패턴을 싹 버리고 바꾸고 이제부터 나는 재물운이 술술 들어오고 저절로 따라붙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다짐을 꼭 글로 써서 어딘가에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분명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행운창고 유튜브 또한 여러분들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도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차림과 겉모습입니다. 네, 아까 겉모습과 허세에 너무 집중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이번엔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겉모습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내 능력과 분수를 넘어서 과도한 허세와 치장이 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아닌 적절한 겉모습과 외면의 관리는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화려한 옷차림과 휘황찬란한 치장을 해야 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의 갖춰진 옷차림과 겉모습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옷차림이 다 늘어나고 해지고 구멍난 옷을 그냥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너저분하고 추리닝 차림새로 다니시는 분들 또한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물운의 관점에서 매우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재물로는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죠. 이것은 사람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다녀야 하지 후줄근하고 낡은 모습으로 다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원래 왔어야 할 재물복도 다 달아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나 좋은 기운이 일어날 일도 옷차림으로 인해 방해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건 웬만해서는 스스로 깨닫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고 다니는 옷차림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반드시 깔끔하고 단정하고 청결한 옷차림으로 꼭 하고 다니세요. 집에 있는 옷들도 너무 낡고 오래되고 해진 옷들은 어느 정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며 그냥 쟁여두고만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필요 없고 오래된 것들은 때때로 비워주고 버려주어야 나에게 새로운 더 큰 좋은 운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조차 없지요. 좋은 운을 받기를 원한다면 낡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고 새로운 좋은 운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옷에도 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낡고 오래되어 쓸모를 다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은 고여있고 정체되어 있는 운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낡고 오래된 운을 계속 갖고 다니실 건가요? 깨끗하고 새로운 운을 갖고 다니실 건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물운이 잘 달라붙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림부터가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지요. 꼭 비싸고 좋은 옷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여도 2만 원, 3만 원짜리 티셔츠와 바지를 즐겨 입고 다니는 부자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옷차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하고 관리가 잘 된 옷차을 하고 다니느냐 핵심입니다. 그럼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 특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이 저절로 따라붙는 사람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물은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서 따라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람을 보통 더 좋아하듯이 재물운도 마찬가지로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람에게 더 잘 가게 됩니다. 인색하고 박한 사람에게는 재물운이 가서 달라붙지 않는 것이죠. 재물운을 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넓고 여유롭고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작고 얕으면 재물운이 들어와도 다 넘치고 새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색한 사람의 그릇이 보통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사람은 재물운이 담길 틈이 없게 됩니다. 재론을 원한다면 반드시 인색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내는 내 사소한 습관이나 표현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소한 표현을 하는 것도 매우 박하고 칭찬 한마디도 잘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표현, 고맙다는 표현, 덕분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아끼면 아낄수록 재물운도 말라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너그럽고 풍요롭게 표현을 하고 아끼지 않고 베풀다 보면 이와 동시에 재물운도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철석같이 아끼고 지키느라 주변 사람에게 절대로 돈 한 푼도 쓸 줄을 모르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야박하게 굴고 절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도 사주는 법이 없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결코 재물운이 안 생겨납니다. 인색하고 야박한 사람에게는 한 푼의 재물운도 달라붙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라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순환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지요. 아끼고 모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철석같이 아끼고 모으느라 돈 한 푼도 결코 쓰질 않고 묶어두고 감싸매려고 하면 운이라는 성질은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씀씀이가 너무 인색하고 악착 같은 사람도 오히려 재물운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돈을 써주어야 그 돈이 씨앗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 더 큰 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베풀거나 내가 기분 좋은 일 혹은 잘 풀린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거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내 일이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 돈을 좀 들여서 좋은 장비들을 갖추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재물운의 그릇의 크기를 늘리는 행위이며 더 큰 재물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공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보안 장비 관련 공장인데 이분서 최근에 거금을 들여서 공장의 전체 컨설팅을 한번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기에 처음에는 너무 큰 지출이 아닌가 하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효과가 좋았다고 추천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시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믿고 맡기신 것인데요. 공장의 재고 관리에서부터 분류하는 방법, 효율적인 동선 직원들의 업무 분장과 효율적인 업무 지시, 처의 주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법 등등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으셨고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매출이 크게 상승하셨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이 넘는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시고 훨씬 남게 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운의 그릇이 커지고 운대가 맞아떨어져 더 큰 운으로 돌아오게 된 좋은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이것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큰 운그릇의 사례이지만 큰 운이든 작은 운이든 그 원리와 이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작은 운도 똑같이 적용하여 그릇을 키워나가면 그게 점차 큰 운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생활 속에 작은 운부 키워나가고 더 큰 운으로 만들어 풍성한 재물운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드시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재물운이 절로 따라붙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운창고였습니다.